케네지의 투자 클럽입니다. HLB 코스피 이전 상장 마무리 과제는 무엇일까요? 장서제약의 캄넬리주맙 관련해서 판건 인수로 실질적으로 두 개의 신약 허가 관련되는 부분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오전장 주가는 장중 31,200억에 갔다가 이틀 연속으로 엄봉으로 진행 중입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 흐름을 먼저 살펴봐 드리면요. 오전장에 아침에 이제 3분봉으로 양봉을 내면서 31,200원 정도까지 갔다가 장중에 3만원대도 좀 이제 붕괴되는 어떤 흐름을 보이면서 지금 3만원 부근 라운드 넘버 가격에서 주가가 플랫형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상으로 보면 이제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프로그램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죠. 최근에 이제 다시 또 수급이 올라가는 흐름에서 박스권 상단의 어떤 돌파 관점으로 올라가는 흐름에서 다시 또 수급이 좀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계 매도와 프로그램 쪽 매도 흐름들이 같이 연계되어 있는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거래원 순간 거래량에서도 보시게 되면 JP모건 쪽에서 3만주 가까이 일단 매도세 흐름이 나오면서 이 차트상으로는 아직까지는 이제 단기 추세 전환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이라든지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위치에서 이틀 연속 음봉이 나오면서 조정의 흐름을 나오면서 5일선 20일 이평선도 좀 하회하는 모습으로 장중 진행되는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기사 관련되는 부분들 좀 살펴봐 드리면요. 어제 나왔던 기사인데 해설 기사들이 이제 아침에 좀 나왔죠. 이 항서제약의 캄넬리주맙 관련해서 이 글로벌 판건 인수 같은 경우가 두 개의 신약 허가 효과를 낼 것이다. 이런 어떤 내용들인데요. 본래는 이제 이 글로벌 판건, 이제 판건 관련되는 부분을 인수를 하게 되면 보통 이제 계약금도 주게 되고 이후에 이제 마일스톤에 따라서 추가적인 뭐 로얄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통 받잖아요. 근데 이번에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초기 계약금을 받지 않고 이후에 이제 판매 금액에 따라서 이 마일스톤이 로얄티를 받는 형식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제 최종적으로 FDA에 리보세라니까 캄넬리주맘 이 허가 이후에 빠른 이제 상업화 관련된 어떤 기대감들이 더 반영되어 있는 계약 구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번에 이제 HLB가 제안을 했던 어떤 내용입니다. 특히나 이제 이번 주 에스모 학회를 앞두고 추가적으로 이제 유럽에서 이 판권 관련되는 부분, 계약 관련해서도 현재 이제 업체들 간의 어떤 협의 관련되는 부분들도 구체화될 수 있는 어떤 이제 과정이 있는 상태에서 좀 선제적으로 이번 항서제약과의 글로벌 판권 인수 상당히 이제 기업 가치 정대에 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결국 이제 진양군 회장이나 한용회 대표도 계속 이제 언급하듯이 이 간암 1차 치료제 시장에서 지금 가장 이제 점유율이 높은 게 로슈잖아요. 로슈였던 제품을 넘어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상업화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약의 어떤 경쟁력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극대화, 이 판매 과정에서도 좀 일원화되는 것이 굉장히 좋겠죠. 이 로슈의 제품이나 아스트라제네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같은 회사의 제품이죠. 이 디센트릭도 그렇고 이 아바스틴도 마찬가지로 아스트라제네카의 병용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면역감문 억제제 두 가지도 다 동일한데 이 캄넬리주맙과 리보세라님은 좀 회사가 HLB하고 이 항서제약 이렇게 두 개의 회사로 진행되고 있고, 자, 이런 부분들의 어떤 부분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미국 내 이제 전문 상업화 조직을 지금 구축하고 있는, 특히나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국의 이제 현지 법인 관련되는 부분들을 이제 구축을 했습니다만 현지 쪽에서 좀 더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이제 엘레바 테라페틱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공동적으로 마케팅과 판매를 진행하는 것이 훨씬 더 이제 효율적이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기술 이전 시 통상적으로
반환 의무가 없는 계약금 받는가 뭐 이런 것들이 일반적입니다만 이번 계약에서는 그것보다는 이 마일스톤 어떤 로얄티를 받으면서 항서제약 입장에서도 이 매출에 대한 어떤 자신감으로 로얄티를 받는 어떤 구조로 이번 계약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HLB 입장에서는 가남 관련해서 이 판권들을 한국하고 중국을 제외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엘레바로 이제 이전을 했기 때문에 간암 관련해서 이 표적 치료제인 리보세라니까 면역관문 억제제의 캄넬리주맙 이렇게 두 가지의 어떤 신약을 동시에 허가받는 효과를 지금 가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향후에 매출 증대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구조다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그리고 이후에 이제 간암 외에 인디케이션 확장을 위해서 HLB는 본래 이제 항서제약이 이제 200가지 이상의 리보세라닉 관련해서 단독이든 병용이든 임상을 진행하고 있고 그 이상에서 이제 결과가 좋으면 이걸 가지고 이제 글로벌 3상 관련해서 이제 서로 이제 상호 의견들을 이제 교환하는 입장인데 이번에 이제 캄넬리주맙의 이 판권을 이제 인수를 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이상에서 이제 치료 효과가 어느 정도 입증이 되게 되면 추가 이제 글로벌 3상을 통해서 인디케이션 확장도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나 비용도 줄일 수가 있는 어떤 효과들도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간암 관련되는 부분에서 최종 허가를 받는다라고 하면 이후에 상업화 속도들도 빠를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기타 적응증 확장에서 지금 이제 이번에 이제 에스모에서 발표되는 대장암, 그 다음에 기타 난소암, 폐암, 여러 가지 이제 인디케이션 확장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장기적인 어떤 기업 가치 정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한용의 이제 HLB, CTO 같은 경우에는 간암 분야에서 이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서 양사 협력의 어떤 시작점에 불과하며 여러 이제 암종으로 확대해 나가는 과정을 본다라고 하면 장기적인 어떤 승인 이후에 이제 추가적인 어떤 가속화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엘레바 테라피틱스는 한석제약이 이미 확보한 여러 가지 이제 임상 결과를 놓고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상업화 관련되는 부분이 빠르다고 판단되는 부분에서 추가적인 암종에 이제 적극적으로 그 삼상 관련되는 부분을 선택해서 진행할 수 있는 어떤 가능이 높겠죠. 그리고 이제 간암 치료제의 어떤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비바이러스성 요인의 어떤 간암 환자, 그 다음에 이제 시형 간염이라든 이런 어떤 환자에서는 지금 허가를 받은 로슈의 아바스틴하고 티센트리, 그 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의 임핀지, 임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 약효가 입증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리보세라닌과 캄넬리주맙의 조합은 이런 어떤 원인에 상관없이 이 약효가 입증되어 있는 상태고요. 특히나 이제 아바스틴이나 이 티센트릭이 점유율이 아스트라제네카의 제품이 생각보다 빠르게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이제 간 기능이 이제 저하된 어떤 환자에서 좀 더 이제 간 기능이 많이 떨어진 환자에서는 이제 효과가 안 나온다든지 그 다음에 출혈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내시경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사전에 해야 되는 어떤 번잡스러움들 이런 어떤 여러 가지를 분단하면 이 범용적으로 언맨니즈를 올릴 수 있는 베스트 인 클래스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이 리보세라닉과 캄넬리주맙 관련되는 부분이 상당히 기대되는 어떤 입장에서 양사의 어떤 협업이라든지 이후에 상업화 관련된 어떤 속도의 기대감들은 계속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코스피 이전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이제 12월 21일에 요 관련되어서 임시주총이 열리죠. 어제 이제 이사회를 개최하고 코스피 이전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요인들은 결과적으로 이제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이겠죠. 주주들의 요구이기도 하고 향후에 이제 펀딩이라든지 이런 어떤 이제 인지도 증대
신뢰성 뭐 확보 이런 것에서 장기적으로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쪽의 이전이 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뭐 간암 1차 치료제로 본심사가 7월 달에 지금 파일링 통과 이후에도 주가가 오히려 이런 오늘도 마찬가지겠죠. 최근에 또 이제 올라갈 만하면 프로그램과 이 공매도가 연계되어 가지고 주가를 이제 눌러서 또 이제 떨어지는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어떤 수급의 어떤 얕은 어떤 수급 상황에서 공매도 관련된 어떤 부담스러운 부분이 계속 있는 상태에서 이 공매도의 어떤 집중 공격으로 기업 가치가 제대로 좀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이제 코스피로 이전하게 되면 코스피 200의 종목이 바로 편입되지가 않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신규로 이제 공매도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게 정리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추가적인 어떤 공매도 공백이 나오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이런 부분에 부담을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공매도 입장에서는 코스피 이전 관련되는 부분이 되면 주가가 만약에 이런 어떤 기대감으로 올라가게 되면 빠르게 이제 쇼커버링이 나올 수 있는 어떤 흐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수급 이슈가 상당히 뭐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인데 지금 이제 그런 어떤 이슈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제도 장중에 31,500원까지 올라갔다 떨어졌고요. 오늘도 장중에 31,200원대 갔다가 지금 3만원 부근에서 좀 등락을 하는 또 모습인데요. 자, 어제 어떤 원봉을 빠르게 좀 이제 커버를 해줘야 되는 어떤 흐름에서 오늘 시장이 또 이제 아침에 보시게 되면 뭐 오스트코텍이라든지 유한양이 요것도 이제 에스모 관련되는 부분에 이제 이슈가 있는데 하루 빨리 이제 저기 초록이 공개가 되었는데 여기에서 MPFS 값이 경쟁사 대비해서 생각보다는 그 범위대가 조금 낮다.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만 생각보다는 훨씬 좋지 않다. 이것 때문에 장중에 이제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한가도 기록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그 제약바이오 관련되는 부분에서 하락폭이 다른 어떤 섹터보다는 훨씬 더 크게 지금 좀 나타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이런 어떤 모습들 속에서 HLB도 이제 연봉으로 좀 진행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옷장에는 이제 이 부분들이 좀 회복이 되어서 밑꼬리 형태의 흐름이 나타나는지 여부 좀 중요하니까 자, 이 흐름들 좀 살펴보시는 전략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